일단 리딩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짜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센터 안에,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안에 대부분 위치해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학원에 오기도 좋고, 그리고 그냥 상가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 학원 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성이 워낙 좋은 학원이에요.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멀리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접근이 좋기 때문에 사실 등록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장점인데 도서 구매를 하지 않고 도서를 무한정으로 빌려주거든요. 무한정은 아니고 일주일에 4권 정도 수업 도서 플러스 다른 책까지 대여할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도 어머님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거든요. 그것도 잘 돼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도서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편리함을 느끼시고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애들이 학원 갔다가 책 도서 같은 경우에는 수업 도서 집에서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거기 리딩룸이라고 해서 아예 도서관에 개방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강의실 하나를 책을 다 넣어놓고 꾸며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와서 책 읽다가 가거나 숙제하거나 가거나 할 수 있는 식으로 개방을 해놓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이 약간 학생 맡기듯이 1시간 정도 보내놓으시는 경우도 주말엔 좀 있었고, 그런 식으로 개방해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센터 방문하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책 읽으면서 부모님 기다리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용하시기에 되게 좋은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아무래도 편리한 점이 많은 학원이긴 합니다. 진짜 책 읽기 싫어하는 애들을 위해서 Y나 이런 만화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 읽으면 Y 30분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관리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붙잡아놔요. 그런 시스템은 진짜 매력적이죠. 수업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고 6학년부터는 30분씩 늘어나요. 왜냐면 6학년은 또 칼럼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이 좀 늘어나고, 중등 같은 경우는 또 조금씩 늘어나는 식으로 달라지는데, 그래서 수업료도 조금 학년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수업 자체는 2시간, 2시간 반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정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원이 좀 다른 게, 이게 학생이 들어오면 그냥 수업을 개설하니까 사실 되게 이른 시간대 수업을 하면 애 혼자 할 수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8명까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놓거든요. 사실 뭐 8명 풀로 된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니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막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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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이런 식으로 풀인 경우가 있고, 평일에는 6명까지, 주말에는 8명까지라고 명시하고 안내를 드려놓긴 해서 학생 수는 뭐 1명인 반도 있고 뭐 6명인 반도 있고 시간대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어요. 일단은 수업 도서의 난이도가 그냥 무던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크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쉬운 책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교과 과정을 반영한 도서들일 텐데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그냥 수업하면서 어느 정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글쓰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다 학원에서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아무래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까지 완벽하게 하고 가서 어머님들이 신경 쓸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서, 수업은 뭐 활동지 보고, 그리고 책 안 읽어온 애는 이제 리딩룸 가서 책 읽어와라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도 만약에 다 하지 못했으면 리딩룸에서 쓰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수업 자체에서는 활동지 살펴보고 글쓰기까지 1시간? 1시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수업을 하는데, 보통은 활동지 보는데 1시간 이상 소요가 돼서 글쓰기는 한 30-40분 정도 진행하고 남은 친구들은 더 쓰고 가게끔 하거나 이렇게 진행돼요. 근데 글쓰기 분량은 진짜 다른데, 1, 2학년은 600점 원고지를 주고요. 이렇게 긴 원고지 있잖아요. 비포인가? 그래서 그걸로 주고, 3학년부터는 그냥 아예 800점 원고지를 주긴 하는데, 보통 3학년 애들은 뭐 이렇게 한 장 최대한 쓰고 가게끔 하고, 근데 이제 더 고학년으로 갈수록 1-2장씩 더 쓰고 가게끔 해서, 이거는 아이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케바케이지만 어쨌든 글쓰기 자체는 최대한 그날 쓰고 가는 것으로 수업 진행됩니다.
제일 큰 센터가 저희랑 근처에 있는 저 센터가 본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여기도 있고 역삼도 있고 대치도 있고 이래서 센터끼리 거리가 안 멀어요. 멀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이사를 와서 처음에 여기 등록했는데 원래 사는 집이랑 가깝다. 그럼 그 센터로 보내기도 하고 수업 없으면은 요 센터로 오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센터별로 학생을 보내거나 특강 때 보내고 이런 이동이 자유로워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학원 선생님 출신이면 조금 할인해서 이제 오픈하시거나 하는 경우들 많은데 이게 직영이랑 가맹이 있어요. 근데 직영 같은 경우는 한 6, 7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가맹이라 가맹까지 포함하면 진짜 많기는 해요. 선생님들별로 로테이션 해서 선생님들 수준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리딩엠이 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로서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수업 도서를 선생님이 이제 입사하면 수업 도서 읽을 시간을 줘요. 한 달 정도? 수업 안 시키고 수업 도서 읽고 그 교재 연구하고 하는 시간을 주고 요 시간 동안에 또 그 상담 교육이나 결제 교육까지 시켜요. 왜냐면 리딩엠은 그게 없어요. 그 상담 데스크나 인포가 있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리딩엠은 아예 상담 실장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없는 선생님일수록 상담을 더 많이 하거나 결제를 하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선생님 입장에서 수업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결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담 교육이나 어느 정도 데스크 운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강사한테는 좀 힘든 부분일 수 있긴 한데 왜냐면 당연히 상담실장님이 있는 학원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결제와 심지어는 지난달에 아이가 2월 했던 것까지 체크해서 제가 결제해야 되고 결제 잘못하면 또 혼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상담이나 데스크 업무까지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대신 학생에 대한 관리는 좀 더 면밀히 들어가는 편이에요. 학생에 대해 다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고 보면 돼서. 근데 리딩엠은 누가 해도 비슷한 수업을 좀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어떤 선생님 반에 가도 그냥 일관성 있게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수업의 구성이나 이런 걸 많이 고민하기보다는 활동지나 거기서 준 매뉴얼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고민할 수 있는 게 글쓰기 정도 주제를 따로 주는 것 정도가 각 선생님들마다 다른 점인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주제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대부분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수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막 뭔가 창의적인 글을 쓰는 아이 뭐 이런 걸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센터에서 수업을 들어도 그냥 결과물이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일관된 수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선생님 상이나 이상적으로 막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이긴 해요. 초반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이게 되게 매력적이고 부담이 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으로서 성장을 하고 싶어지면 조금 이게 딜레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해도 그냥 어느 정도의 일관된 퀄리티, 일관된 수업을 한다. 요거는 되게 큰 장점이죠. 사실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호로 한다기보다는 좀 직함이 있거나 그러니까 뭐 부원장이시라거나 팀장이라거나 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보통 넣으려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또 달라요.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선생님과 어머님들이 원하는 선생님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시간대를 보고 어차피 거기는 공개된 시간표를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이 선생님 시간이 이때 있고 이런 식으로 오픈을 좀 하는 편이니까 사실은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년도 1학년부터 막 중등까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만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고 초등만 하고 계신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시간표에 따라서 그 선생님을 만약에 매칭해서 들어간다 하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일단은 저희 수업 커리큘럼도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사 기고 그래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의 모습도 좀 진솔하게 보여주고 가장 좋은 거는 학생들 글이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때 아이들이 썼던 글 중에 가장 잘 쓴 글을 거기다 넣어서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여기서 잘하고 있구나 수업을 하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잘 쓰는 학생들 글도 자랑할 수 있어서 이게 각 센터마다 약간 분기의 이벤트? 혹은 약간 과제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보통은 매거진 같은 경우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그거 보고 오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고 좋은 홍보 수단이. 진짜 좋은 홍보 수단이고 아이들도 좀 뿌듯해하고 왜냐면 어쨌든 거기에 자기 글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열심히 쓰는 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또 학부모님들이 다 내 아이 글도 궁금한데 다른 친구들 어떻게 썼는지도 궁금할 텐데 맞아요. 그걸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비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동일한 학년인데 이 선생님이랑 수업한 애는 글을 이만큼 썼는데 왜 우리 아이는 3학년인데 이제 7줄밖에 안 되느냐 실제로 들었던 컴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선생님들은 최대한 일단은 이 분기에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쓰라고 하기도 하고 잘 쓴 글은 최대한 뽑아내려고 해서 매거진이 나와요. 오프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얼굴을 보고 맞대고 수업을 하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간식 하나라도 좀 줄 수 있고 사실 온라인으로 만나면 뭐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이렇게 던져줄까?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데 사실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소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거는 되게 장점이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바로 이렇게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인데요. 다만 오프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정말 학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부모님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진짜 엄청 떠들거나 엄청 딴짓을 하고 가는 친구에 대해서는 어머님한테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고 되게 오랜 시간 지켜봐야 되고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많이 같은 반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얘랑은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반배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친구들 따라서 가방 들고 왔다가 가방 들고 가는 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반을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오히려 그런 건데 그냥 친한 친구 여기 다니니까 저도 그 시간대 갈래요 하고 왔어요. 근데 정말 책 그냥 대충 읽어오거나 하고 그냥 가방 메고 가고 근데 이제 어머님은 그래도 아이가 친구들이랑 노는 재미로 다닌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학년쯤 되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그래서 반 이동을 권유드렸는데 또 아이가 싫다고 하면 그걸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프학원 같은 경우는 가방만 들고 왔다가 가방 들고 가는 학생들도 발생할 수 있어서 물론 어머님한테 이게 심각하면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사실 오프학원에서 만나는 건 너무 좋지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케어해야 하고 1학년에는 선생님 저 화장실 혼자 안 가봤어요. 화장실 따라가고 전체적으로 일을 좀 다니시거나 아이 케어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오히려 많이 선택하시는 경우가 경험상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왜냐면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책도 빌려주고 아이가 왔는지도 뭐 연락드리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논술을 전문적으로 막 깊이 있게 공부하겠다 이런 학생보다는 책도 빌려주고 센터 그 상가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학원 가면서 이때 시작해야지 하는 발판으로 삼거나 이 시작점으로 삼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원이라는 게 네, 리딩의 가장 대표적인 점일 것 같아요.